안녕하세요. 하이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시간이요? 예. 오늘 아침이잖아. 아침이죠. 아침에 일어나니까 네. 드렉스 가격이 인상이 됐더라고. 이거 언제까지 올라갑니까, 이거 뭐 진짜?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경제 상황을 봐야 돼요. 그리고 아마도 네.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예측을 했던 이유는 뭐였냐면은 롤렉스라는 기업의 네. 형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롤렉스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롤렉스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아마도 손해보는 짓은 안 할 거다. 그렇죠. 자본주의의 끝판왕이다. 마케팅을 겁나 잘한다. 진짜 이 잘한다. 정도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소비자들, 고객, 네. 고객의 니즈를 좀 어느 정도 반영을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또 고객들은 호응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거를 어느 정도 가치를 주고 구매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리세일 마켓에서 더 비싼 금액을 주고 흔히 말하는 프리미엄을 지급을 하고 지금 시계를 구매하고 있는 브랜드잖아요. 네. 시계 시장에서 영향력으로 따지면은 롤렉스를 절대 따라갈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일단 그렇죠. 첫 번째. 네.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감안을 해보면은 우리가 뭐 한참 시계 가격이 폭발적으로 올라갔던 시점 있잖아요. 네. 보통 한 22년도 전후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올라갔었는데 프리미엄이 엄청 거품이 꼈죠. 네, 그때. 거품이 꼈었는데 네. 그게 거품이 꺼지기 시작을 했어. 네. 23년, 4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시계 가격들이 급격하게 리세일 마켓에서 금액들이? 거품이 꺼지기 시작을 했다고요. 그쵸. 피가 붙는 시계 있죠. 네. 피가 붙는 시계가 70%였다고 보면은 비율이 그렇죠. 피가 안 붙는 시계가 30%였다고요. 맞죠. 근데 지금은 정확하게 반대로 돼버렸어요. 심지어는 그 비율이 더 안 좋아졌지. 그렇죠. 반대가 됐는데도 더 떨어진 거지. 맞죠. 지금은 뭐 8대2, 7대3 뭐 이 정도 될 것 진짜 같아. 백화점 가면 만약에 리세일을 생각하고 산다면 고를 만한 시계가 거의 없어요, 이제는. 자, 그러면은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롤렉스라는 브랜드가 네. 반대가 됐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안 팔리는 시계, 흔히 말하는 재고 비율이 높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예를 들자면 판매가 안 되는 시계, 네. 소매가 안 되는 시계, 수요가 없는 시계, 그렇죠. 이 비율이 커진다는 거는 팔릴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낮아진다는 거잖아. 전체 시계의 그렇죠. 비율을 봤을 때. 네. 그러면 롤렉스가 이걸 과연 어떻게 할까? 이제 리테일가를 올려야겠죠. 그렇죠. 네. 그거 말고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안 팔려도 괜찮으니 생산량은 조금 줄이고 줄어도 기존보다. 네. 그 다음에 시계에 대한 희소성을 살짝 높여주고 가격을 올린 비율 조정이 그렇죠. 답이 있는 거네요. 네. 그러면 이대로 간다면은 또 금액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뭐 그치? 이거를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올리지는 못할 거라고 봐요. 일단 일정 부분에 대한 비율을 조정을 하겠죠. 예를 네. 들어서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여기 표에 나와 있잖아요. 네네. 여기 나와 있으면은 2024년 6월 달에 마지막으로 오른 다음에 네. 2025년 1월 달에 인상이 됐잖아요. 그렇죠. 평균 인상률이 한 7.6% 정도 돼요. 뭐 작은 거는 5%부터 네. 많은 거는 한 11%. 11%까지 올랐는데 2025년 1월 달부터 네. 2025년 7월 달, 그러니까 네. 오늘이에요, 오늘. 딱 오늘 날짜에 인상률을 보면은 평균 한 7% 정도 올랐다고요. 그럼 이거를 합쳐보면은 적게는 한 12, 3%에서 네. 많게는 한 17%, 18%뭐 이게 이제 복리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뭐 맥스 한 20% 가까이까지도 올라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업에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시계업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디테일하고 좀 크게 받아들이고 계산을 해보고 이렇지만 그렇죠. 일반적인 분들한테는 관심 외의 대상인 거예요. 관심 외의 대상. 그렇죠. 뭐 저게 오르든지 말든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없어도 뭐 그냥 네. 뭐 밥 먹고 사는데 문제 없으니 뭐 네.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 수도 있고 네. 그렇다고 해서 막 이게 막 언론에 엄청나게 이슈화되는 사건도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아마 이런 현상들은 당분간은 제가 이거를 아마 22년도인가부터 계속 얘기를 했을 거예요. 21년도인가 2년도부터 아마 되게 많이 오를 거다. 시계 가격이. 네네네. 그래서 이제는 아마 물가 상승률 있죠. 네. 이거보다는 명품 가격은 더 많이 오를 거예요. 많이 올라요. 네, 많이 올 거라는 거는 확실해요. 이거는요. 우리 그냥 말 나온 김에 한번 또 한번 볼까요? 펩시가 1633만 원에서 1748만 원으로 올랐어요. 와, 그러네요. 맞죠? 네. 근데 별로 부담스럽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왜요? 리셀 마켓에서 더 비싸게 팔리는데 뭐 3천 이상에 팔리는 시계를 그런 계산으로 보니까 새거 기준으로 이거는 별로 우리가 못 느끼는 거야. 네. 자, 그러면은 다른 거 보자고. 네. 청컴. 컴. 청컴은 이거 그냥 이게 프리미엄에 그냥 밀접하게. 청컴은 그냥 저냥이야. 근데 전 내가 네. 실착으로 산다. 네. 살만해. 살만하죠. 살만해. 네. 맞지? 근데 여기에 진짜 특징이 하나 있는 게 네. 골드 라인들 있죠. 네. 이게 이제 점점 부담스러워진다니까.
골드 라인들 보면 올리브 그린 금통 있잖아요. 228, 235 같은 경우에 원래 6,852만 원이었어요. 네. 7,331만 원이에요.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500만 원 올라간 거야. 금통들이 진짜 500만 원 많아요. 올라갔잖아요. 네. 아마도 골드 라인에서는 네. 점점 살 수 있는 시계들이 흔히 말하는 프리미엄을 노리고 사는 거는 힘들 거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삼턴님 말대로 롤렉스 금장사 맞네. 네, 금장사예요. 금장사 맞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네. 금통 사면 펩시 줄게. 아 그런 식으로요? 당연하지, 임마. 아. 금통 사면 펩시 줄게. 야. 그러면은 롤렉스 소매점 입장에서는 펩시도 남아요. 그렇죠. 남잖아. 네. 조금 남는 거지. 네. 롤렉스의 포지션은 딱 그런 포지션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요 포지션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브랜드가 뭐다? 오데마 피게. 에르메스다. 아.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살 사람은 사. 아니. 굳이 우리가 뭐 안 살 사람한테까지 가격적으로 메리트를 주고 싶은 생각은 없어. 근데 이 롤렉스라는 브랜드 자체에서 저는 이 파급력이라는 게 다른 타 브랜드보다는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을 조금만 모으면 나의 약간 이 시계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올릴 수 있다는 게 일반 사람들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크다 보니까 타 브랜드가 올라간 금액이 올라갔던 리테일보다는 얘가 올리면 조금 사람들한테 다가오는 게 훨씬 더 현실적으로 아니 보일 것 같아요. 일단은 생산량이 압도적이잖아요. 아 그것도 네, 맞죠. 생산량이 압도적이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파텍 몇 억짜리 시계를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죠. 네. 극소수예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지 않아요. 실제로. 뭐 그렇잖아. 불과 6개월 전보다 네. 지금 7% 쌌던 거야. 6개월 그렇죠. 전이. 그렇죠. 6개월 전이에요. 바로 어제. 네. 어제 7% 쌌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거는 앞으로도 얼마나 올라갈지 어떻게 올라갈지 얘네들이 또 전략을 좀 바꾼 것 같아. 예전에는 1년이라는 주기를 좀 어느 정도 그렇죠. 지키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1년 올리면은 10% 올리면은 부담스러운 거야. 매년 1월 1일 날 10%씩 올리면 더 이슈가 되고 주목을 받을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쪼개기 한 거야. 문매를 맞기 싫어 필요 약간. 없어. 야, 살짝. 6개월에 한 번씩 네. 적당한 수치에서 올려. 대신 10%보다 더 올릴 수도 있어. 그렇게 하면은. 약간 그러고 보니까 세상이 점점 세분화돼 가지고 값어치를 올리는 그런 느낌도 드네. 뭐 뭐, 말 그대로. 예. 뭐 그거는 워낙 비싸니까 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좀 어려우니까 맞아. 시간 개념이나 모든 것들이 세분화되면서 리테일가가 오르잖아요. 네. 뭐 어떤 현상이 처음에는 아마 잘 안 팔릴 수도 있어요. 이 시계 소매가 그렇죠. 소비가 네. 좀 줄 수도 있어. 지금조차도 지금 저희 카톡방에서도 말씀하시는 게 우리 고객님들이 말한 게 아씨 나 지금 예약된 거 내일 이제 방문 예정인데 씨 오늘 올라가 이거 내일 가면 어떻게 해야지 이런 고민을 엄청 하신다니까요 지금.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지. 지금.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초반에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인정을 할 수밖에 없고 집값 자꾸 뭐 10년 전 뭐 서울 집값, 그렇죠. 뭐 10년 전 코인 가격, 10년 전 삼성전자 죄송합니다. 네. 10년 전 엔비디아 가격,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렇죠. 10년 전 테슬라 가격 이런 얘기를 하면 끝도 없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거는 본인들이 처한 상황이나 이런 걸 따져가지고 적당한 시기에 만약에 내가 진짜 롤렉스를 갖고 싶다. 네. 롤렉스를 나는 하나쯤은 꼭 착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오늘이 제일 싸다는 얘기. 그렇죠. 네. 네. 근데 이게 조금 웃긴 게 뭐냐면요. 네. 여기는 평균 인상률이 7.6%라고 하잖아. 근데 실제로 많이 소비되는 시계들 있죠. 네. 콤비, 스틸. 네. 이 시계는 흔히 말해서 1월 달에 네. 뭐 보통 한 5% 언더대에서 다 인상을 했거든요. 음. 그래서 이게 체감이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얘들이 좀 이상한 짓을 하는 게 뭐냐면은 네. 중간에 7%로 올려버렸잖아, 지금. 그래서 1월 1일보다 인상률이 높은 거예요. 네. 콤비나 스틸 시계들은. 아니 우리 약간 이것도 저는 작전인 것 같다는 우리 생각이 마린시티 막내 매니저 말로 그 뭐냐 7월 달이라서 7%를 올렸나 이러는 거예요. 그냥 12월 달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야 12%. 그 얘기를 아침에 그러니까 했는데. 이제 올해 장사가 끝난 거지. 올해 평균 12% 올랐으니까. 아, 그렇게 되는 한 달에 거예요? 1%씩. 그렇게 되는 것도 계산이 되네. 너 집값이 한 달에 1%씩 올리면 난리 나는 거야. 아이고야 그냥 끝나죠. 그래서 뭐 일단은 가격은 올랐으니까 네. 또 적응할 거예요, 사람들은. 적응할 거고, 뭐 우리도 적응할 거고. 저는 인상되는 건 별로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가격이 막 들쑥날쑥하는 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좋지는 그냥 않아. 조금씩 꾸준히 천천히 우상향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당분간은 네. 한 한두 달 정도는 인상으로 인해서 조금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 그래서 우리가 뭐 이거를 뭐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또 우리는 시장 따라서 몸 실어서 가야죠. 그렇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네, 또 여기까지고 결정하겠습니다.
그 저 한마디 할게요. 이거 우리 하이 시간 TV 이거 뭐 구독해 준다고 뭐 문제 생기거나 이런 거 없잖아요. 그 나중에 시계 관련된 거 뭐 리테일 오르고 이런 거 정보 알 수 있으니까 구독 좀 해주시고요. 그 문제 생길 수도 있어. 왜 문제가 생기죠? 자꾸 알람 올 수도 있거든. 귀찮거든 그것도. 그 좀 귀찮아도 되니까 그 좋아해 주세요. 아니 네. 알람을 안 하면 돼. 알람을 하지 말라고요. 그래. 이게 뭔 일입니까 이게? 저때 9까지만 해. 오케이 오케이. 알 빼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 하이 시간 시간이었습니다. 됐습니다.